그럼 그 사람들의 그 매수세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일본이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대출 총량 규제. 아,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출을 끊어버린 거예요. 1990년 동경의 쌍봉 패턴과 2025년 서울 쌍봉 패턴이 일치한다면 6월이 상수란 얘기예요. 요거를 좌우 대칭이라고 보면 이게 하필이면 이번 달인 거예요. 6월 달 또는 한두 달 정도 이때 오른쪽 봉우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수년 동안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실거래가 방송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건 주로 한강벨트죠. 강남 3구는 작년부터 이끌었었고, 그 다음에 노도강 금강구나 이쪽은 한참 처져 있었고, 주로 잘 나가던 게 한강벨트인데, 한강벨트 중에서도 대부분이 6월에 상투치고 지금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제 완만하게나마 꺾이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걸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그러거든요. 일단 상투는 6월 달에 나왔다고 저는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중 고점, 그러니까 월중 고점이니까. 여러분들 627 대책 이전에 대부분이 고점이 나왔어요. 물론 강남, 서초 몇 군데는 7월 달에도 고점이 나오지만 몇 개 단지에 몇 개 아파트예요. 근데 대부분은 6월에 상투를 쳤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국민청원 공개가 됐죠. 지금 리프레시 해볼까요? F5 누르면 새로 고침되니까 315명입니다. 지금 315명이 동의해 주셨고, 여러분들 밑에 쭉 내려가시면 여기 PDF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래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파일로 해갖고, 그 다음에 본인만 동의하지 마시고 카톡이나 뭐 밴드나 뭐 이런 데다 좀 퍼나르셔서 많은 분들께 동의를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감사드리겠어요. 그리고 동의를 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숫자 써주세요. 내가 313번째인지 뭐 75번째인지 이렇게 써주세요. 네, 한번 동의하셨으면 소용없고요. 자, 간단하게 한강벨트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트는 전국 차트인데 2005년부터예요. 한 20년 차트죠. 요 위에 거는 월봉이고요. 밑에 거는 전세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에 거 매매가, 전세가. 그리고 여기 선을 연결된 거는 요거는 그 2년 전 가격과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지금이 2년 전보다 높잖아요. 근데 지난달도 그렇고 지지난달도 그렇고 계속 2년 전보다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2년 전 동월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값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요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런 현상. 꺾였죠? 이게 뭐냐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요때를 비교하면 요때랑 비교하면은 훨씬 높잖아요. 이렇게 기울기가 높잖아요. 이때는 엄청 높았지. 이때는 2년 전이 최저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높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2년 전보다 낮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역전세 현상 그러죠. 전세가라 그러면 요거를 잘 보세요. 이거는 서울 전국이니까 전국은 2021년 고점보다 한참 낮아요. 서울은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들을 골랐기 때문에 높아요. 이게 높은데 요 고점이 낮죠. 이런 걸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4년 동안의 다이버전스도 발생했지만 단기적으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확 꺾였죠. 전세값도 지금 확연히 낮아요. 전세값도 이렇게 낮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로 볼 게 한강벨트를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서울에 가서 마포구로 먼저 볼까요? 마포구. 자, 마포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도 여기 피레침 보이세요? 피레침 2025년 6월 달이잖아요. 월 평균 값은 물론 7월 달도 지금 밀리고 있어요. 8월 달은 이제 아직 시작 안 했고. 자, 꺾이는 거 보이세요? 확연히 꺾였죠. 고점도 낮아졌지만 단기적으로도 확 꺾였다고요. 지금 이게 피레침전을 꺾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포구 성동구 볼까요? 성동구 제일 세던 종목이죠. 자, 전고점은 넘었지만 위에 피레침이 엄청 세죠. 이 고점은 제가 볼 때는 역사적인 고점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못 넘어요. 월 평균 값은 어떻게 한두 달 정도 조금 오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제 뭐 신고가 나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쩌다 한두 개는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신고가 나오기는 어려워. 그리고 이게 확 꺾였단 말이야. 이게 이거는 월간 2년 전 동월비, 이거는 매매가,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 2년 전 동월비, 이거는 매매가 2년 전 동월비. 그 다음에 마용성 강동구 볼까요? 강동구는 다른 데보다는 고점이 좀 늦게 왔어요. 그리고 요 피레침 보이시죠? 2025년 다 6월 달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꺾이는 거 보이세요? 전세가도 지금 오르고는 있지만 2년 전에 가격에 비해서 오르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멈췄어요. 그 다음에
동작구 볼까요? 동작구도 고점을 살짝 넘겼죠. 근데 이 고점이 한참 낮죠. 그 다음에 이게 살짝 꺾인 것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강벨트가 주로 옐로우 칩이에요. 여기에 핑크존은 강남 3구랑 용산구니까 옐로우 칩만 딱 보면 옐로우 칩이 이번에 주도를 해서 올랐거든요. 피레침 보이시죠? 고점이 낮아졌죠. 이것도 낮아졌죠. 꺾였죠. 전세가도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전세대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국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 어떤 한 지역에서 매물이 없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사는 안 가니까 이제는. 자, 이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라는 걸 잠깐 볼게요. 볼린저 밴드를 일단 서울 전국을 볼까? 이것부터 볼게요. 자, 볼린저 밴드 보시면 여기에 코포크랑 소나라는 기술적 지표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옐로우 칩이 고점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런 식이랑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때도 고점이 살짝 높거든요. 높은데 얘가 낮아졌단 말이야.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올라오는 속도보다 여기서 올라오는 게 약한 거예요. 이건 엄청 강한 거고 이건 엄청 약한 거잖아요. 지금도 여기서부터 한 9년 동안 상승하는 속도랑 2, 3년 동안에 올라가는 속도랑은 다르잖아요. 이거는 로그 차트로 보면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로그 차트로 보면 이때가 훨씬 더 강했죠. 로그 차트를 아예 볼게요. 자, 여기서 또 성동구 볼까요? 성동구도 꺾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직은 확연하게 꺾인 모습은 안 보이지만 힘이 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동구도 그렇고요. 여기서 강동구 볼까요? 강동구도 확연히 꺾인 거 보이시죠? 고점이 낮아지면서 지금 곳곳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마포구도 볼까요? 마포구도 살짝 꺾였죠? 여기도 꺾였습니다. 요 고점이 높아졌지만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옐로우 칩 볼까요? 옐로우 칩도 고점이 높고 위에 피레칩이 나왔지만 고점이 낮아지면서 단기적인 강세도 약간 꺾였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확대 이렇게 볼까요? 이거를 월봉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2021년부터 볼게요. 그러면서 이거는 산술로 보는 게 낫겠네.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 피레침 보이는 거 보이죠? 피레침 2025년 6월 달입니다. 평균 가면 옐로우 아직도 살짝 올라요. 살짝. 근데 이걸 봐야겠다. 확대. 요렇게 보면 상승률이 뚝 떨어졌죠. 지난 6월 달은 워낙 불장이었으니까 불장이면서 피레침이 나왔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내가 볼 때 못 넘어. 옐로우 칩, 그 다음에 성동구, 피레침, 그 다음에 강동구도 피레침, 마포구도 피레침 하면서 7월 달에 살짝 마이너스 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동작구 같은 경우도 피레침 나타나면서 아직 그렇지만 평균값은 살짝 오르고 있어요. 근데 월중 고점은 제가 볼 때 이건 역사적인 고점이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거 서울 전체로 볼까요? 전국을 볼까요? 전국을 보면 전국은 고점이 한참 낮죠.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들. 서울만 보지 마시고 전국을 보면 이래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세 하락 중에 접어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한 2년 정도 반등을 하는데 그 중에 서울이 세게 반등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했고 그 중에 강남구, 서초구가 되게 돌파했고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거 볼까요? 노원구 보세요. 노원구 보시면 이게 어떻게 대세 상승이에요. 노원구, 도봉구 이렇다니까? 그 다음에 금강구 볼까요? 금천구 이래요. 금천구는 잘못하면 저점 깰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관악구 이래요. 구로구. 그동안 계속 뉴스에는 센 놈들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불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체 시장은 이미 4년 전에 이미 꺾였어요. 2021년도에 10월 달에 상투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지수를 볼까요? 자, 이게 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입니다. 이거 제 데이터가 아니라 부동산원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대세 상승이에요? KB 볼까요? KB?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저것 좀 아직 못 넘었어요. 그 다음에 KB도 전국을 보세요. KB가 지금 4년째 빠지고 있다고. 이게 대세 상승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볼까요? 전국을 볼게요. 전국. 이 정도예요. 하락한 다음에 1억 하락했으면 한 3, 4천만 원 반등한 거예요. 아직도 6천만 원 정도 물려있는 거라고. 이게 대세 상승이 아니에요. 가장 강한 놈들만 뉴스에서 자꾸 나오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부산을 볼까요? 부산? 이게 대세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달 조금 반등하네. 대구 볼까요? 대구는 지금 4년째 이렇게 폭락하고 있다고요. 세종이 엄청 떴다고 하지만 이 폭락한 거에 비하면 뭐 큰 건 아니죠. 이런 걸 여러분들 보시면서 물론 강남에
또는 서초에 사는 분들은 좋겠지, 부럽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안 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은평구에도 살고 뭐 여기 뭐 용인에도 살고 대구에도 살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대상승이란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어쨌든 옐로우 칩이 위주인데 강남 3구 용산 빼고 잘 나가던 한강벨트가 지금 아직 안 끊긴 데가 그 양천구 목동 정도,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있죠. 그 재건축 뭐 50년 된 아파트들 그런 데는 그냥 날이면 날마다 오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이미 6월에 상투를 쳤다. 그리고 다이버전시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중간에 한번 시세를 한번 실거래가를 한번 솔직봤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 뒤에다가 제가 15분짜리를 항상 붙일 거예요. 청원, 국민청원 요약한 거. 왜냐면 국민청원에 가서 텍스트로 읽으면 감이 안 와요. 사과는나 배는 오는데 감이 안 오니까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친절하게 돈도 들였어요. 그거 성우 목소리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의 많이 눌러주시고 그냥 자기는 동의 눌렀으니까 땡이다 이러지 마시고 카톡이나 뭐 문자 메시지나 이걸로 제가 항상 주소로 댓글 달아드리니까 그 주소를 좀 퍼날라줘서 많은 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 오후에 표영유튜브에 요 내용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70만이니까 차원이 다르죠. 많은 분이 동의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도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뭐 응원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좀 써주세요. 나 동의했으니까 나는 이제 상관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올바른 부동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동안 없었던 어떤 역사적인 뭐랄까 변곡점을 만들어 봅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의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과 해제 건수를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한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계약 해제 건수는 4,028건이 등록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6월에 가장 큰 폭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제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6월 한 달간 1,181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데이터가 공개된 2020년 2월 이후 5년간의 월 평균 해제 건수 124건에 비해 9.5배나 되는 이상 현상이었습니다. 거래 증가를 감안하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이 수치가 1.7배에 불과해 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서울에서만 소위 부동산 작전이 실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 거래가 급증하고 전자계약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수정이 안 되는 단점 때문에 계약 해제 후 재신고하는 이유로 해제 건수가 폭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전자계약 활용 비율은 5.95%에 불과해 여전히 종이계약서 활용 비율이 94%에 이르고 3일 이내 해제 비율도 3.9%에 불과해 단순 실수나 변심으로 인한 해제 건수 급증의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특히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한강 벨트로 일컬어지는 지역에서 계약이 집중적으로 대량 해제되었는데 성동구는 6월에만 108건이 해제되며 지난 5년간의 월 평균 5.3건에 비해 20.5배에 이르렀으며 강동구도 99건이 발생해 19.2배에 달했습니다. 3월 이후 거래가 급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봉구 2.8배나 은평구 3.7배에 비해 이들 한강벨트 지역에서 20배 전후의 급증세를 보인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서울시 외의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6월 한 달간 107건이 해제되어 5년 월 평균인 3.8건에 비해 28.4배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이 현상이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공통점은 2023년 저점에서 2년간 반등을 하던 중 이들 모두 2021년 전후의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었다는 것이며 2월 12일 토어제 해제와 3월 24일 재지정의 행정 실패 기간을 거치며 거래가 급증했고 해제 건수 폭증을 동반하며 전고점 돌파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나열할 1년의 일자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러한 계약 해제 건수 폭증과 토어제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번 대량 계약 해제 사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해 1월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토론회에 참여했던 백인중 강남구 공인중개사 한 분의 토어제 구역 해제 건의에 대한 답으로 서울시장은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의 잠실동 등 4개 지역의 토어제를 해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 달 후인 2월 12일 이들 4개 동은 토어제 지역에서 전격적으로 해제되었으며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은 곧바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몰제였던 토어제는 6월이면 자동적으로 해제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되었고 매매 가격도 안정되었다는 이유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폭등세를 보이던 토어제 지역을 신정부 출범 직전 4개월 앞당겨 전격적으로 해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었습니다. 당시 잠실동은 2년 전 저점에서 이미 플러스 28.9%, 대치동은 플러스 24.8% 급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던 중이었으며 계엄과 탄핵 등 주무부처가 부재한 무정부 상태를 틈타 급등세는 폭등세로 변하여 7월 현재까지 5개월간 플러스 20% 전후의 추가 상승세를 기록, 2년간 플러스 50%가 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월 당시 노원구 상계동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5% 폭락해 있던 상태였지만 토허제 사태 이후 폭등장에서도 불과 플러스 0.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2년간 대치동 세대수 상위 9개 단지 14,169세대의 평균 매매가가 28.7억 원에서 43.1억 원까지 플러스 14.4억 원, 플러스 50.6% 급등하는 동안 상계동 세대수 상위 34개 단지
46,751세대의 평균 매매가는 7.5억 원에서 5.7억 원까지 오히려 마이너스 1.8억 원, 마이너스 23.5% 급락했습니다. 두 개 동의 매매가 차이가 2년간 4.1배에서 7.5배로 벌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의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 현상은 민생보다는 부자 살리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상계동의 총 세대수는 대치동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기까지 합니다. 토호제 해제 이후의 지역별 아파트값 폭등 현상을 날짜별로 나열하면 이번에 대량 계약 해제 현상이 불특정 다수에 의한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강남 3구 중 작년에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강남구 및 서초구에 비해 송파구는 작년 8월부터 2월까지 6개월간 전고점을 못 넘으며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거래는 줄었지만 여타 지역들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극심한 눈치보기 흐름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2월 12일 서울시장의 전격적인 토어제 구역 해제와 함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송파구 잠실동을 위주로 폭등세로 돌변했습니다. 연일 폭등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열흘 후인 22일 송파구와 영등포구가 4년 전에 전고점을 돌파한 데 이어 4일 후 마포구, 9일 후 성동구 등 차례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폭등세를 보이자 국토부 등 정부 당국에서는 3월 24일 부랴부랴 토호제 지역 확대 재지정을 했지만 이미 전고점을 넘은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 폭발과 더불어 추격 매수가 붙으며 걷잡을 수 없이 폭등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과 5월에도 광진구와 강동구 등 한강벨트 나머지 지역뿐만 아니라 성남시 분당구도 속속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이러한 폭등세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4주차 부동산원 주간 매매 동향에서는 주간 상승률이 성동구 플러스 0.99%, 마포구 플러스 0.98% 등 연율 플러스 50%라는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결국 신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출 총량 관리 강화라는 6.27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폭등세 속에서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거래 현상이 목격되었는데 계약 해제 건수가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동구를 예로 들면 3월부터 급증세를 보였는데 특이한 점은 1월부터 6개월간 해제 사유 발생 건수가 규칙적으로 점증했다는 것입니다. 즉 5년 월 평균 5.3건에 그치던 해제 건수가 12월 4건, 1월 9건, 2월 14건, 3월 29건, 4월 55건, 5월 71건, 6월 108건으로 성동구 아파트 지수 급등을 따라 해제 건수도 급증을 한 것입니다. 강동구와 마포구, 성남시 분당구 등 주요 지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서울 아파트 전체 해제 건수에서도 12월 91건, 1월 157건, 2월 200건, 3월 369건, 4월 428건, 5월 608건, 6월 1181건 등의 규칙적인 흐름은 동일했습니다. 즉, 이들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급등 추세를 따라 계약 해제 건수도 동반 급증을 한 것으로 이 중에는 신고가 취소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계약 해제 건수가 집중된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시가총액 또는 세대수 상위 아파트에서 이러한 현상이 집중되었는데 6년간 발생한 총 해제 건수와 올해 6개월간의 해제 건수를 비교해보면 최근에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집중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동구 센트라스 아파트는 6년간에 63건에 비해 6개월 만에 38건이 발생해 그 비중이 60%가 넘었으며 텐지힐 1단지도 58%가 넘었습니다. 강동구의 아르테온 아파트도 55%가 넘었으며 성남시 분당구도 58%가 넘었습니다. 특히 양천구의 목동 신시가지 7단지의 경우에는 6년간 발생한 총 해제 건수 17건 중 올해 6개월에만 12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기간 전용 53제곱미터 실거래가는 15.7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플러스 7.3억 원 폭등, 불과 4개월 만에 플러스 46.5%를 기록했으며 전용 66제곱미터 실거래가도 19.5억 원에서
27.5억 원으로 플러스 8억 원의 폭등, 플러스 41%를 기록했습니다. 마포구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도 6년간 총 42건의 계약 해제 건 중 올해 6개월에만 20건의 해제 건수가 발생하였는데 전용 53제곱미터의 경우 15.9억 원에서 20.5억 원으로 플러스 4.6억 원 급등, 불과 4개월 만에 플러스 28.9%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에도 18.0억 원에서 24.5억 원까지 플러스 6.5억 원 상승, 플러스 36.1%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는 상당수가 단순한 실수나 착오, 변심 등으로 인한 계약 해제건이 있을 수 있으나 거래 폭증과 함께 신고가를 포함한 이러한 대량 계약 해제 건수가 전고점을 넘기며 추격 매수를 유발하기에는 딱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량 계약 해제 건수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총 거래 건수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에는 해제 건수가 포함된 거래 건수가 노출이 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합니다. 즉, 지난 6월의 총 거래 건수에는 이미 해제된 1천여 건의 계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제 계약 건수는 44,285건이고 해제 건수는 4,028건으로 총 해제 금액은 5조 2,500억 원입니다. 올해 해제된 계약 건수가 모두 정상이었다고 가정하면 이 금액만큼의 계약금 손익이 발생한 것이며 이 중 20%만 계약금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도 그 금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7개월간 4,000건이 넘는 해제 건수 중 얼마나 실제 계약서를 썼는지, 계약금은 주고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루에 10번씩 계약과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으며 계약금 이체 없이 없었던 일로 삼아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 건수와 해제 건수 중에는 특이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번 폭등장에서 발생한 계약 해제 건수 중 주요 지역일수록 해제 금액이 실제 계약 금액보다 훨씬 더 고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올해 225건의 계약 해제 금액 평균가는 31.1억 원으로 2,517건의 실제 계약 금액 평균가 28.7억 원에 비해 2.4억 원이나 고가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4,028건의 해제 금액 차이는 142만 원으로 그 차이가 0.1%에 불과한 반면 강남구의 경우에는 무려 8.2%에 이르고 서초구와 영등포구, 양천구도 7%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유추해보면 대량 계약 해제 건수 중에는 신고가 취소가 상당수 포함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발생한 대량 계약 해제 사례를 집계하였으며 매매가 변동과의 상관관계를 제 나름대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계약 해제 건수 중에는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는 보다 상세한 자료에 접근에 한계가 있고 위와 같은 개인 한 명의 분석만으로 실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기관에 이와 같은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